네. 저 이제 지금 9시 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다 마치고 강의를 하나 더 찍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해 당선작들을 제가 한 편씩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네, 주옥 같은 이름들이 있네요. 예,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이름도 좀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음, 제가 이번에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붙박이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심사위원들. 네. 그리고 이제는 어떤 특정 신문사에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준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세계일보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일보 당선작들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당선작은 보면서 역시 안도현 시인의 그런 좀 성향이 많이 반영됐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작품은 당연히 좋죠. 좋은데 기존의 세계일보에서 뽑히던 작품과는 조금 다르더라. 우리 한번 이번에 당선작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조금 아쉬웠던 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민소연님의 드라이 아이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실 맨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실망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이 당선이 됐을까? 네. 제가 진짜 막 싫어하는 시제가 몇 개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라이 아이스. 다음에 그 뭐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드라이 플라워 있죠. 마트로시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 그 뭐 세개 보면 진짜 뭐 대한민국인 시는 다 한 번씩은 다 쓴 것 같아요. 네, 다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쓴 시제다. 그런데 부제가 달렸네. 부제가 달렸네. 결혼 기념일.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결혼 기념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나였다면 부재를 달지 않았겠다. 아니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아예 시제를 드라이아이스 쓰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소연님은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를 만든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실은 드라이아이스나 결혼기념일은 되게 흔한 제목이고 주제 소재이면서 주제이지만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혼기념일 날 내 의미가 미리 연상이 되고,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의 어떤 우리 촉감, 시각적인 느낌들이 조금 연상이 되고, 네. 그래서 좀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무난합니다. 네, 무난합니다. 네, 결혼이라는 어떤 여기에 넣으면서 뭐 맨 처음 우리 결혼식 할 때 항상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건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무난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기존의 세계일보의 심사위원들 같은 어떤 성향의 작품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여기는 안도현 시인의 좀 성향이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짙은 약속을,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네, 약속. 근데 만약에 그냥 약속 나왔으면 더 재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네, 짙은 약속. 자, 우리가 약속이라면 앞에 수식어가 오는 게 좀 한정돼 있죠. 그렇죠? 굳은 약속, 굳은 맹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켜지지 않은 약속. 네. 뭐 이렇게 오는 말들이 좀 연상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짙은이 들어갔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감각적인 느낌이 훨씬 더 듭니다. 얼떨결에 움켜쥐었을 때,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올 때는 의미도 유사하다. 새끼손가락 끝에, 자, 여기서 연상드린 게 뭐죠? 새끼손가락이니까 약속과 같이 연상되죠. 새끼손가락이 약속 거는 거. 끝에 검붉은 피가 모였을 때. 그러면 자, 여기서도 어떻게 교차가 됩니까, 선생님들? 짙은 검붉은 피 이렇게 크로스가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 문장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도 유사하다. 그리고 짙은 약속이 새끼손가락에 검붉은 피가 모이는 걸로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가 정말 굳게 맹세를 하죠, 사실은. 네, 굳게 맹세를 합니다. 네. 제가 이혼을 해서 그럴까요, 선생님들? 제가 이혼을 해서 그런지, 제가 돌심이라서 그런지, 요 시가, 네, 조금 계속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 형태를 보시면,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춘문예의 어떤 경향이 정말, 전위적인 성격이 진짜 끝까지 치닫다가, 예, 너무 가유불급이다.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성적인 목소들이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 옛날 풍들의 시들의 느낌이 그대로 가는 대신에, 주제나 소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포착되는 것들을 더 중시여기고, 거기서 뭔가 낯선 시선, 일상적인 소재에서 우리 일상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에서 그 시인만의 낯선 시선, 낯선 언어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예쁘게 잘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신춘문예가 예전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인을 뽑는 거였는데, 지금 올해도 보면 당선작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내공이 쌓였느냐, 신춘문예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표가 나는 작품들,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 네, 신선함보다는 뭔가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 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당선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신인의 느낌보다는 어떠세요, 선생님들? 네, 기성 시인들의 어떤 그냥 언술이나 느낌이 나죠. 뭔가 새롭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썼다라고 생각은 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자, 요런 이제 언수들이 이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겁니다. 치밀한 혀를,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혀라는 시어를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유행했고, 네, 혀라는 이 시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자, 근데 저는 치밀한 혀는 처음 봅니다. 네, 야, 우리가 좀 너무 이제 익숙해진 시어를 쓸 때는 좀 앞에 수식해주는 말들을 낯설게 한번 해보자. 그럼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치밀한 혀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혀는 저는 연상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말이죠, 말. 그러니까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할 때 말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 근데 이게 약속을 할 때는 정말로 꼭 지킬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이 넘어갈 정도로 치밀하게. 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약간의 성적 코드가 약간 느껴졌습니다. 키스라든가, 네. 결혼 기념일 곧 결혼을 했고, 신혼의 의미, 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혀라는 치밀한 혀에서 물론 요쪽의 의미가 더 많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떤 밤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적인 코드를 읽은 이유가 여기 밤이 나왔기 때문에 밤. 그러면서 더 궁금해지고 재밌어졌습니다. 네. 마침내 자 이런 부사를 쓰면 항상 이 부사도 네, 대부분의 기능은 강조의 기능을 하죠. 근데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익숙한 호응 관계를 쓰면 뭐가 되냐면 네, 뭔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기시감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쓰면 우리는 바른 문장이지만 기시감이 느껴지면 익숙하니까. 근데 절대로 해야 한다라고 비문이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시감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사를 기시감을 없애는 요소로서 사용하면 훨씬 더, 네, 좀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구성적으로. 혀를 쓰지 않고도 사랑을 발음했다.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네, 우리가 이 발음 기관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입술, 윗잇몸, 그다음에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을 센 입천장, 예, 경구개라고 합니다. 경구개. 다음에 뒤에가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선생님. 그 영구개라고 합니다. 영구개. 그거의 목구멍, 목청소리.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발음 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술 여기는 발음 기관, 여기 안에 있는 혀까지. 그래서 자 사랑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가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사용되죠. 당연히 사용됩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치밀했으면 나중에는 이게 혀를 쓰지 않고도 사랑을 발음할 수 있게 됐다면 어떤 마음에 그럼 뭘까요? 거짓이죠. 거짓 가짜. 진짜 우로 처음에는 진짜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 이제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 코드가 제가 썼던 그 시집에 섹스를 하다 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코드와 비슷합니다, 좀.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 얘가 영혼 없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영혼 없이 나랑 지금 섹스를 하고 있구나. 알겠죠, 당연히. 다 압니다. 알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맺혔던 울음소리가 몇 방울 떨어지고, 자, 청각을 시각화. 네,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 공감각적 심상. 자, 그리고 얘네들이 태어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냐면, 자, 떨어지고 하강적 이미지, 태어나고 상승적 이미지. 이렇게 교차됐죠.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잘 맞물려 있다. 부딪히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잘 이어지고 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잠갔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눈물 방울이 나오지 않겠죠. 저는 여기서 아쉬웠던 게 여기서 예상되는 게 뭡니까? 수도꼭지를 끝까지 다 꽉 잠그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요. 눈물도 안 나, 이제. 슬프지도 않아. 근데 진짜 우리가 낡은 수도 꼭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낡은 애들은 그러니까 사람 붙이면 오래 살았죠. 그러면 꽉 잠가도 조금씩 셉니다. 조금씩. 우리 요실금처럼 꽉 잠가도 이게 녹슬고 안에 오래되면 이게 새요. 와, 저는 그런 장면이 연상돼서 그게 더 표현이 됐으면 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잠갔다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눈물을 안 흘려 눈물도 다 메말라 버렸어라고 하는 너무 조금 뭡니까? 네 재미가 없어졌어요. 진짜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도 새는 눈물이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밤중엔 그런 소리들에 놀라서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 폐쇄죠. 단절했어. 단절. 밤에 이제 우리 사랑을 나누지 대부분 나누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죠. 자, 근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규칙적인 것은 무서웠다. 치열하게. 자, 여기서도 보세요.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냐면, 자,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반복은 아니야. 보세요. 치밀하다. 치열하다. 자, 비슷한 음상을 가지고 있지만 단어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반복이 아니야. 네, 테크닉이죠. 그리고 네, 너무 규칙적인 것은 무서웠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는 마침내 너무 이렇게 해서 부사들이 조금 이제 낯설게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익숙한 느낌이고 그래서 또 장점은 더 잘 읽힌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애무를 할 때도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냥 의무 방어전이에요. 의무 방어전. 네, 그냥 배설을 위한 진짜 진정으로 사랑해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네 정말 내가 가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적으로 하는 순간 어때요? 보통 다른 시설은 규칙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정감을 줄 텐데 여기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메마른 그런 섹스의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모를 때는 또 괜찮은데 그런 걸 알아차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지죠. 왜요? 이별을 예감하게 되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하나는 희생해서 살아야 되니까. 야, 근데 이걸 갖다 만약 결혼 기념이라 이걸 느꼈다면 네, 눈물이 날만 하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몸을 움직이는 초침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몸을 웅크린 채 맹목적으로 내쉬는 너의 숨소리가 그랬다. 이게 너무 규칙적이야.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규칙적인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몸을 웅크린 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뭡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신음소리. 네, 신음소리. 그 관계를 가질 때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소리들, 그다음에 호흡들,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가 섹스를 할 때 너무 좋으면 이런 거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화자인 나는 지금 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네. 자, 거듭 여기도 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사들이 낯설게 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장점은 대신에 지루해진다. 자, 부풀어 오르는 뒷모습을 보면서 호흡을 뱉었다. 뱉었다. 자, 근데 뭘 보고요? 부풀어 오르는 뒷모습.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저는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이제 상대편이 좀 절정에 올라가는 느낌? 네. 근데 상대방이 절정에 올라가면 나도 같이 절정에 올라가야 뭔가 좀 더 개운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함께 닳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부풀어 오른다. 닳고 있다. 자, 이게 교차되지만 자연스럽게 묻어있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써져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상대편은 절정에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소진되고 있는 거다. 내 삶이, 내 사랑이 소진되고 있다. 지금 닳고 있다. 소실되고 있다. 무의미하다. 박자에 맞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거죠? 규칙적인 거. 규칙적인 거. 자, 규칙적인 거 무섭다. 부정적이죠? 초침 소리 규칙적이죠? 무섭죠? 그렇죠? 자, 박자에 맞춰 규칙적이죠? 다 부정적입니다. 피어오르는 게 있었다. 입김처럼. 자, 도치법 사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쓰면서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자, 그랬다, 뱉었다, 같았다, 서늘했다. 자, 맨 끝에 계속 뭐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뭔가 단조로움이 느껴져요. 단조로움. 근데 이 시는 이게 맞아요. 왜? 지금 화자는 단조로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랑은 안 오는데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잠시 여기 하나는 약간의 변주를 했다. 구조에서. 도치법을 썼다. 그래서 태고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 태고를 많이 했구나. 이 시에. 아니면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이 쓴 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을 것만 딱 있는 느낌. 네, 사족은 별로 없는 느낌. 네, 그러니까 당신 느꼈죠. 그러니까 시가 좋습니다. 숨을 삼키다 체한 밤. 우리가 사실 진짜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하면 침만 삼켜도 체합니다. 물만 마시면 체하잖아요. 그렇죠? 숨 쉬다가 취했어요 지금. 그래서 너를 깨웠다. 내기를 하자고 했다. 자, 재밌습니다. 100점. 100점.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잠자리가 끝났어요. 이제 너는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깨웠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보통 뭐가 예상됩니까? 나 할 말 있어. 좀 일어나봐. 그쵸? 자, 근데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거는 이제 교수를 장르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어졌겠죠. 내기를 하자고 했다. 이거 완전 100점짜리죠. 완전 100점짜리죠. 그쵸? 누가 더 먼저 없어질 것 같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냥 뛰어 넘어갔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웬 내기야 이해 안 돼 하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생각해보자고 했다. 너와 나는 모두 내가 먼저일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자, 이거 보세요. 재밌죠? 내가 먼저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입장인 거죠. 둘 다 똑같은 입장.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누군가 한 명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 남은 것이 없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약속을 그렇게 굳게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는 오래도록 같은 편이 되었다. 내가 죽은 척을 하면 너는 나를 끌어안았다. 서로를 등기서 각자의 깍지를 움켜쥐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여기서 영민. 왜냐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서운함, 그러니까 충격, 서운함 이렇게 왔다가 상대편도 나와 똑같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미러링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는 것 같죠. 나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불쌍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등 뒤에서 이렇게 껴안으면 백허그 있잖아요. 다정함 이런 느낌이 들지만 자, 어떻습니까? 내가 죽은 척을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떤 더 이제 애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소통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껴안았지만 다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뭐 느낍니까? 영원한 타인에 대해 생각했다. 이 100점. 예, 제가 봐도 100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점. 왜 그럴까요? 아까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몰린 거 그만큼 어떻게 했죠? 정말 진솔하게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피해 맹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깍지를 꼈습니다. 깍지를 꼈으니까 이 손끝에 또 피가 보이죠.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이제 남이구나. 네. 동시에 숨을 전부 내쉬었다. 보십시오. 미러링 효과 똑같죠. 사실은 나만의 문제,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둘 다 똑같은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과 그런 힘겨움을 겪고 있다. 자, 품 안에서 녹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살갗이 들러붙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끝나서 참 좋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신춘문예 같으면 또 길게 내용이 많이 길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결하죠. 네. 품 안에서 우리가 품을 이제 어떻게 돼요? 온몸도 녹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팠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녹고, 그렇죠? 얼어붙은 마음도 녹고, 이렇게 이 관계성이 녹아내리겠죠. 서로 체온에 의해서 화해를 하겠지만, 자,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그리고 그냥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드라이아이스, 왜 제목이 드라이아이스인지 알겠죠? 이게 딱 하면 달라붙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의 관계가 드라이아이스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기화돼서 막 날아가지만 그거는 진정한 어떤 사랑을 해서 따뜻한 어떤 서로 온정을 나눠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다 소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형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작품이고, 지금 이제 신춘문예 경향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아까 했지만 뭐 대단한 주제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추상의 영역이 아니라, 일단 소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을 낯선 언어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이게 지금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당선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보다 잘 썼다. 인정. 그러면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찾아보니까 문창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습작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고, 젊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연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전형적인,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문창과 출신들의 소감은 아니겠습니까? 자, 심사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 작품이 만만찮은 공력과 성과라는데 공감하였다. 이 중에 제 작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읽고 시를 공부하고 시를 따라 쓰게 되고 시를 이제 시인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도현 시인이 심사에 오는 곳에는 저는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꼭 뵀으면 좋겠는데, 대상을 좀 더 일상적으로 구체화해요. 자,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결실을 보였고, 결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 가산점을 줬다는 겁니다. 더 좋은 점수를. 그 경험적 구체성의 정성을 쏟아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핍진성 같은 거,
개연성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육화가 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많은 어떤 좀 공감대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 주목한 이들 모두 세 분이었는데 이렇게 세 분이었다. 네, 우리 이름은 없습니다. 네. 자, 올해는 민소연 씨, 올해는 뒤에 뭐가 잘렸네요. 아, 네, 올해는 토론 끝에 결국 민소연 씨의 작품을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인정. 네, 인정. 자, 인정.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자,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까 제가 짚어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내공이 없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출품작 말고 시집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들은 저는 이렇게 작전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금방 제 눈에 막 여기는 뭐가 사용되니 왜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게 제 눈에 보였잖아요. 저는 이런 작전이 들어가는 시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의식의 흐름이나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잘 드러나는, 하지만 공모전용 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자, 이걸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다른 소재를 가지고도 이런 형식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느낌 나게 한번 써봐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서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자리에 비워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